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번호를 두 장관님께 번호를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만 해주시고요. 먼저 농림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FTA 피해 보전 직불금 관련해서 법무법인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현안 보고에 보면 대부분은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록 선배님이나 우리 백의원 선배님이 다 말씀하셔서 빼겠는데 첫 번째 쌀 목표 가격 변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쌀 산업 발전 대책 마련해서 2013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쌀 소득 보전 관련된 법률이 법안으로 올라온 때가 작년 8월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때도 분명히 법안 소위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분명히 올해 2월 달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2003년 12월까지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농림부 대책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농민들은 매년 피해만 입어야 하는지 그러면 단기 대책은 뭔지 그 1년 동안 사용할 단기 대책은 뭔지 그 단기 대책이 변동 직불금을 적정하게 상승을 해야 되는 게 단기 대책이 아닌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또 세 번째 질문 이것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추진 상황 관련해서 그것도 향후 계획이 12월까지 중장기 한우 발전 방안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전에 똑같이 쌀 변동직불금과 똑같이 질문 내용에 해당합니다. 작년 8,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법안이 나왔고 그리고 정기국회 때도 올해 2월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 내놓고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내가서 또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까지 단기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농림부에서 법제처에 의뢰를 할 때 첫 번째 질의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사항에 보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고시가 위법이냐.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다섯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여기 법제처 4페이지에 보면 법제처 외신 본문 4페이지에 보면 축산법 32조의 문헌상 장관은 송아지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보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회신이 되어 있는데 왜 이 내용은 빼고 법제처 회신 내용을 이렇게 기재했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잠깐만요. 예, 일단 그 정도 농림부 장관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들. 예. 해수부에서 이제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 위험성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제가 질문 자료 드렸죠? 네. 예, 드렸습니다. 그게 보면 명태우 경우는 일본을 타겟으로 했고 그리고 대부분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 현황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먹지 않는 막 상어나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좀 국민들이 볼 때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국민들의 의혹을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해소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적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관 답변. 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입 기여도 관련해서 에펙스의 자문 결과를 요약 보고 드리면서 제대로 이렇게 자문 결과가 정리되어 보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 작성 경위를 확인한 결과 실무자가 그 작성 과정에서 그 자문 결과를 요약하면서 정확하게 기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수입 기여도 적용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자료를 왜곡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만은 보다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을 전보해서 인사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쌀 목표 가격에 대해서 쌀 산업발전 대책의 과거에도 있었는데 또 이런 라는 그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쌀 산업발전 대책을 이번에 구상을 함에 있어서는 쌀 직불제에 대한 개편 방안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변동직불금을 소폭으로 예를 들면 생산의 증산을 가져올 수 있는 변동직불금의 인상은 현행 법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정직불금과 겨울철 담리작에 대한 직불금을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송아지 안정자금을 3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한우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도 소가 사육 두수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산 기반 구조를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산자 단체들이 협조를 해줘서 최근에는 속값이 554만 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한우 소비 촉진을 하면서 수급 조정 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우 산업 발전 방안 여기에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좀 친환경적인 좀 근본적으로 이 한우 산업 축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송아지 안정자금에 대해서 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의를 한 이유는 김성동 의원이나 몇 분 의원들께서 적법성에 대한 그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문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제외하거나 이렇기보다는 지금 법제처의 법령 해석 결과는 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양측 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에 제도 개선이 적법하다고 확인한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